네, 지금 이제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목련 아파트를 계속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목련 아파트 수익률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수익률. 아파트라는 것은 뭐 투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주의 대상이고 실제 사람이 사는 공간이어서 투자를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파트도 자산 증식의 한 수단이고 또 보유 수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주가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와서 아파트도 그 수익률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수익률하고 위험률, 하락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 한마루 아파트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이제 그 지수란 말이 나오는데 성장 지수에 성장 지수. 그래서 기준이 되는 첫 번째 달일까. 여기서 이제 아파트는 월 단위로 이제 자료가 수집되니까 첫 번째 달. 지금 이 그래프는 15년간의 그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2011년 1월 달에 그 아파트의 뭐 값이 100이었다. 이렇게 기준한 거예요. 100이라고 했을 때 15년이 지나서 얼마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지수가 이제 246이거든요. 246이라는 것은 100이 246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6배가 커진 거예요. 높아진 거죠. 2.46배가. 100만원이었던 것이 246만 원이 됐다 이거죠. 2.46배 커졌다 그래요. 지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 6.3%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그 246이 100만 원이 만약에 246만 원이 됐을 때 이거를 총 15년이잖아요. 이것을 연으로 쪼갰을 때 연으로 생각하면 환산을 하면 연 수익률이 얼마냐? 연 수익률이 6.3%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고 또 여기 보면 MDD라는 말이에요. MDD라는 것은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을 말하는 건데 최대 하락률 어떤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위험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값이 떨어졌냐. 여기 이제 그래프가 여기 보면 여기 나오는데 여기 얘가 지금 전고점이란 말이야. 가장 높을 때란 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내가 100에 샀어. 근데 얘가 뚝 떨어진 거예요. 50이 됐어. 주식 같으면 100이 50이 됐단 말이죠. 마이너스 50%가 되는 거죠. 50%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MDD라는 것은 전고점 대비 최대 하락률이다. 뭐 최대 낙폭이다.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MDD가 여기 MDD가 나온 마이너스 20.4%인데 MDD의 그 절대값이 클수록 불안한 거죠. 이 파도의 출렁이는 이 파도의 그 높낮이랄까? 얘가 큰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더라도 수익률이 똑같더라도 MDD의 절대값이 크면 파도가 출렁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그랬다는 거니까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밤에 잠 못 자는 거죠. MDD는 절대값이 작아야 좋다 이거죠. 그래야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만하게 돈을 버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더 좋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전세율은 전세가율을 말하는 것이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익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회전율은 제가 여기서 회전율이라는 걸 썼지만은 회전율은 여기 보면 평형이 나와 있거든요. 평형대 그 전체 목련 아파트 세대수가 다 해서 1166세대인데 1166세대 그것이 1166이 이제 분모가 되고 요때 요 사이에 있는 평형이 거래된 건수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건데 요 회전율은 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각 평형마다 세대수가 다르거든요. 당연히 세대수가 많은 것이 회전이 좋겠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1166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회전율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엄밀히 하려면은 이 평행에 대한 세대수를 분모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너무 좀 제가 노가다고 해서 그냥 전체 아파트 전체 세대수를 넣어서 분모를 넣어가지고 회전율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전율은 뭐냐면 환가 내가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얼마큼 빨리 팔리느냐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회전율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아파트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평형이 어떤 거냐 그런 걸 알려줄 수도 있고 결국 뭐 세대수가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살 테니까 여기 보면 회전율이 0.4, 1.2, 0.5, 1.6, 1.2니까 얘가 좀 회전율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1.6%. 결국은 여기 목련 아파트는 41평형, 41평형일 텐데 41평이 가장 세대수가 많을 거예요. 많고 또 잘 팔리기도 하고 그 41평형이 몇 세대? 360대 맞네. 360대. 41평형이 세대수가 가장 많아요. 36평형은 312세대고 41평은 360세대예요. 목련 아파트는 41평형의 주력인 것 같아요. 주력.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프가 위는 성장이 상단의 그래프는 성장 지수를 나타내는 이 색깔은 각 평형별로 좀 색깔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일일이 다 볼 건 아닌 것 같고 밑에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하락률 MDD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얘 같은 경우는 목련 아파트 41평형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요때가 하락이 가장 지금 최대 하락폭이에요. 얘가 최대 하락폭. 얘가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34. 그래서 지금 목련 아파트 41평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15년 동안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100이란 걸 주고 이제 아파트 샀어요. 얘가 지금 갑자기 급변하듯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20%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80 정도는 보장이 되는 거죠. 아파트는 아무래도 이런 주식하고 달리 이게 최대 하락폭이 적죠. 아파트가 뭐 100만 원짜리가 뭐 10원이 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폭이랄까? 얘가 이게 파도의 높낮이가 주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작죠. 그래서 주가의 수익률이 지나고 나서 좋다 하더라도 그때 어떤 그 짧은 기간을 봤을 때는 주가가, 주식 같은 경우는 마음을 졸이는 경우 많죠. 뭐 최대 하락폭이 50% 반으로 반도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거의 최대 하락폭이 한 20% 정도밖에 안 돼. 요즘 보다시피 이렇게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이게 첫 번째 그래프는 그 기간이 조사기 15년에 대한 수익 성장 지수를 보겠다 이거예요. 자, 오른쪽 여기 그래프가 모여 있는데, 목련 아파트는 이제 25에서 29평 요 사이에 28평형이 있어요. 28평밖에 없어요. 지수가, 성장 지수가 보면 246. 따라서 15년 전에 비해서 2.46배가 이제 증가한 거예요. 아파트 값이 2.46배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2.46배. 246이라는 것은 2.46배. 연수익률 따지면 6.3%. 참고로 연수익률이 7.2%, 복리로 10년이 지나면 원래 자산이 2배로 커져요. 2배. 연 6.3%면 적은 것도 아니죠. MDD가 마이너스 20.4. MDD가 마이너스 20.4니까 최대가 뭐 여기 뭐 4개, 5개인가? 5개를 같이 볼까요? 28평형은 성장지수가 246, 2.46배 커진 거예요. 15년 만에. 그 다음에 요 밑에는 36평형인데 36평형 지수가 300이네요. 300이니까 3배 커진 거예요. 15년 만에 3배로 커졌어요. 연수익률은 7.7%, 7.2%보다 높네. 15년 만에 3배가 커졌다. 그 다음에 30, 40평, 요 사이에 이제 37평형이 있거든요. 여기 37평형. 37평형은 2.7배, 연수익률은 7% 정도. 그 다음에 41평형은 연 성장지수가 2.73이니까 15년 만에 2.7배로 커진 거예요. 2.7배 높아졌다. 연수익률은 7%.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맨 끝에 47평형은 지수가 245, 2.45배. 15년 전 값에서 2.45배가 커진 거, 높아진 거죠. 연수익률을 따지면 6.2%. MDD를 보면 최대 하락폭 28평형은 마이너스 20.4, 얘는 마이너스 21.3, 얘는 마이너스 14.3, 마이너스 23, 47평형이 가장 크네요. MDD가 이게 마이너스 26.1이니까 가장 출렁이 컸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가장 작은 것은 37평형 요거 37평이 가장 작은 마이너스 14.2니까 얘가 가장 안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이었다. 가장 심란했던 것은 47평이었던 것이고, 전세가율은 15년 평균이 70%고요. 28평은 두 번째 전세가율은 70%고 얘는 68%, 67%, 68%다 비슷하네요. 전세가율은 이게 가장 높네. 28평이 전세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 보증금이. 회전율은 0.4, 0.3, 1.2, 0.5, 1.6, 이제 1.2. 얘가 이제 가장 얘하고 얘가 회전율이 좋네요. 여기 중간에 41평형 얘가 회전율이 1.6이니까 1.6%니까요. 얘가 대장인 거죠. 사실은 가장 많고. 자, 이런 것을 15년간의 결과도 봤고요. 이번엔 10년으로, 최근 10년이에요. 이제 기준 시점이 2016년 1월달로 땡겨진 거예요. 2016년 1월로. 2016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10년이에요. 그때 한번 성장률 보자고요. 여기까지 28평은 지수가 242, 2.42배. 얘는 36평은 2.76배. 37평은 2.79배. 두 개 거의 똑같죠. 같은 거니까. 얘가 이제 41평형 같은 경우는 지수가 273. 그러니까 10년 만에 2.73배 커진 거예요. 얘 47평형은 2.79배. 가장 많이 커진 게 얘하고 얘네. 2.79배. 연수익률 따지면은 28평은 9.2%,
얘는 10.7%, 10.8%, 다 10%, 얼추 10% 넘네 다. 10, 연중일 봉이로 10.7%, 10%가 넘어 아주 성공적인 투자였던 거죠. 얘는 그러니까 저 목련 아파트는 뭐 다른 거나 마찬가지지만 최근 10년간에 급격하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죠. NDD는 예, 마이너스 11.3%, 마이너스 21.3,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NDD는 지금 얘가 좀 가장 출렁이고 있네, 얘가. 좀 불안했다고 얘가. 상대적으로 20%는 거의 상당히 안정적인 거고요. 이제 상대적인 거라 해야 돼. 전세 가격은 70%, 65%, 60%, 60%다 뭐 전세 가격 좋고요. 전세 가격은 목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대장주인데 60%다 넘으면 좋은 거죠. 평균적으로 회전율은 뭐 그렇고. 자, 상대적으로 지금 기간을 15년을 했을 때보다 10년을 한 게 연중률 보면 좋죠. 아까는 6.7%, 7%뭐 이랬던 건데 지금 10% 정도 갔으니까 10년. 요 10년이 2016년 1월부터 2025년 12월 거까지니까 요 사이에 급격하게 매매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투자 수익률이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5년으로 보면 어떨까? 5년으로 보면 글쎄 최근 5년 사이에 금액이 많이 안 올랐죠. 아까 여기 이거 5년이라는 것은 요 기준 기간이 2021년 1월 1일이에요. 12월 나오는데 2021년 1월. 2021년 1월부터 해서 2025년 12월 말까지인데 이미 21년 1월 달이면 이제 21년 말까지는 계속 올랐어요. 이때는 좀 오르긴 했는데 그 뒤로는 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크게 오르지 않았죠. 이때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여기 최근 지표니까 얘가 28%, 28평 지수가 109니까 한 배 오른 한 배 오르지 않았어요. 한 배 5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36평은 마찬가지로 지수가 106이니까 1.06배 오르지 않았죠. 연수율 1.8%, 1.2%. 30 얘가 37평도 1.14니까 1.1배니까 연수율 2.6%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 41평은 1.06배 지수가 오르지 않았어요. 연수율 1.1%. 그 다음에 47평형은 지수가 1.14니까 1.14배, 5년 전에 그 부동산 그 값하고 지금 차이가 없는 연 2.7%. 다른 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다른 건 볼 필요 없고 요것만 봐도 보세요. 연수율이 1.8%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나라 물가 5년 동안 우리나라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물가 수익률보다도 못 오른 거야. 안 오른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로는 실질 그 소득을 보면 실질 가치를 보면 아파트 값이 떨어졌죠. 떨어진 거죠. 오르지 않았다니 물가는 올랐는데 오르지 않았다니 거의 오르지 않는 거잖아요. 얘는 사실 요즘 지방 아파트, 지방 부동산이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죠. 얘는 지금 5년 동안 오르지 않은 거예요. 오르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물가 성장률보다도 못하다. 떨어졌다. 부동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5년 전에 목련 아파트를 샀다면 이분은 투자를 잘못한 거죠. 잘못했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